책에 대한 단순한 소개와 그다음에 책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어떤 중점을 두고 한다고 하면 출판사나 저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나 저자가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나온 거잖아요. 종이. 예, 그런데 이 종이 책이면 별도의 출판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특히 이제 책을 그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책을 낭독하는데 사실상 책의 내용을 거의 다 공개하고 또한 책을 그대로 낭독하게 되면은 일부 유튜버가 되게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사실상의 책의 내용을 다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책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유튜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책을 안 사서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에 대한 대체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문학 작품 있잖아요. 순수 문학 작품의 권리자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일반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비평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낭독 그 비율을 또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권리자, 즉 출판사나 저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출판사, 여러분 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순수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출판사의 담당자한테 제가 문의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순수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낭독 유튜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경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오디오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시장이 겹치는 중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랄까요? 매출이 자기네들은 오디오북 사업을 할 때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요게 이제 유튜버들한테 그 시장이 뺏기는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책과 사진님을 비롯한 이런 우리 낭독 유튜버님들이 활동하는 이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과도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개별적 요청이 들어오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개인 이용자들한테 개별적인 요청을 실제 그동안 권리자들이 받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다들 생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나 이메일 요청이 너무 자주 오면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라 할까요? 중간에 에이전시나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보통 하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탁단체 그리고 다른 신탁단체 통해서 학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문에 대해서는 신탁단체가 관리하긴 하지만 다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데 돈이 좀 생각보다 비싸요. 그럼 아무도 안 하겠죠. 돈 내라고 하면은. 이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잘된 포트폴리오를 유튜브 소개할 때 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잘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단에 띄워놔서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고 얘기해주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하든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과 사진님의 이러한 자세를 봤을 때 굉장히 아주 저는 아주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멋진 우리 유튜버님이세요.